같은 것도 가격이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지금 같은 때 그 안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안에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살기가 되게 좋은 지역인데 거의 절반 정도로 시세가 다운되어 있다 하는 곳들은 실거주가 만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서. 부동산 양극화, 기후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사실 뭐 어디에서 살라고 감히 말씀드리기 너무 어렵고, 우리가 다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냥 뭔가 직주 근접이라든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좀 쾌적하게 살고 싶다거나 본인들의 다 욕구가 있을 텐데, 사실 이게 결혼을 하고 말고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을 때는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임차로 여기저기 살아보는 것도 좋고, 뭐 직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큰 부담이 없지만,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인제 좀 세우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쭉 이어서 다닐 수 있을 만한 곳에 정착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강남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강남이 좀 이제 여의치 않으면 신도시 위주로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제 모여드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리를 해서 뭔가 뭐 영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주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임대차 3 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분석을 해 보면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전월세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시황에 따라서 오히려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가격의 등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내가 다시 집을 구하는 4년 이후가 됐을 때 거의 복불복으로 내가 무리를 해야 될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치만 4 년은 좀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무리를 해서 사기보다는 그런 4년 동안에 그래도 장기간 거주하시는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거주를 하시다가 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심리적인 요인이 없을 수 없다 보니까 거래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막 급하게 올라갈 때 나도 급하게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보다는 지금처럼 가격이 안 오르고 거래도 없을 때가 나중에 올라갈 때보다는 이제 매입하기 좋은 시기였다라는 걸 뒤늦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서울은 올해 들어서는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소폭씩 상승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게 그래도 2023 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시기가 있었고, 또 코로나 때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덜 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 오히려 서울보다는 수도권에서 경기도, 인천 이런 지역이 굉장히 뭐 연간 20% 가까이 올라갔었지, 서울은 10% 미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굉장히 낮은 상승률이어서 지금보다 굉장히 더 하락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이 거의 이제 바닥 상태에서 이제 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급하게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급락하지는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좀 나의 이런 현금이나 자산 형태를 보시고 내가 그래도 당분간 오랫동안 거주할 만한 지역들을 신중하게 인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요? 제가 인제 책에서 금리와 심리 이런 얘기들도 쓰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인제 금리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유라고 쓴 거는 최근에 그게 또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여름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작년이 한 5 월부터 8월 정도까지 정말 '이렇게 오른다고?' 할 정도로 마용성 위주로 너무 인제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는데, 그게 사실 인제 큰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전반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마용성 위주로 인제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그게 이제 DSR 2 단계 규제가 또 뒤로 미뤄지는 거를 맞물려서 단기간에 확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뭐 주말에 막 6 팀, 7 팀씩 막 가서 보시고 막 급하게 거래하고,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좀 컸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과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심리적인 거를 인제 방관할 수는 없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좀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에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 외에 금리는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 자체가 이제 DSR을 통한 강화가 우리가 되고 있지만 대출 금리가 특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느냐에 따라서 매월 내는 이자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빌릴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기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를 좀 보시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를 상쇄할 만큼 인제 좀 강력한 정부의 공공금융 상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출산하는 가구나 또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정 계층에 계시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활용하셔서 주택 매입 쪽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일반 특례보금 자료론 같이 뭐 소득에도 상관없고 뭐 DSR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금융 상품이 나왔을 때는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내 집 마련 시 신축과 구축 중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가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신축이 올라가는 상승폭이 최근에는 굉장히 신축이 아닌 것보다 월등하게 높았었거든요, 상승률이. 그래서 신축이 더 비싸요, 똑같은 동일한 지역 안에서는.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이제 앞으로의 입주 물량이 너무나 적을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래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거의 10년 평년의 한 20% 수준이 될 정도로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단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는 더 뭐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거나 하는 물량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2027년, 28년 넘어갈수록 사실 입주 물량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신축은 계속해서 부족할 거예요. 근데 신축이 부족해도 구축이 저렇게 많은데 뭐 '굳이 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너무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심리가 또 여기서도 가격을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앞으로 신축이 더 귀해지기 때문에 상승률은 신축이 더 높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치만 그만큼 매입 가격도 높다. 신축을 원하지만 이제 신축을 사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최근에는 구축들 관련해서도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때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외곽의 신축이냐 아니면 도심의 구축이냐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도심권에 있는 구축들이 굉장히 입지적인 면에서는 탁월하고 살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수는 있지만 사실 또 거래량 같은 것들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환급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주택 시장에 있어서도 가치 상승도 중요하지만 환급성이 얼마나 이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비아파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아파트가 이제 거의 가치 이제 환급성이 떨어지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도심의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도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실 때는 요즘에는 실거래가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를 활용하셔서 최근에 적어도 1년 안에는 거래가 얼만큼 있었는지 좀 거래량을 보시고 너무 장기간 거래가 없었다. 뭐 그런 아파트들 가끔 있어요. 5년 만에 거래됐는데 뭐 상승률이 굉장히 적고 뭐 몇백만 원 오르고 이런 아파트도 서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전세로 거주를 하시는 게 굳이 뭐 매입에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그냥 차치를 하시고 차라리 외곽에 있는 그런 신축을 이제 구매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서요. 이게 딱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실 때는 이렇게 전체 상승률을 한번 보시고요. 다 요즘은 공개돼 있으니까 얼만큼 빠르게 자산 가치의 상승이 있었는지를 보시고 비교를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거래량이 뭐 1년 안에 몇 번이냐 있냐를 더 보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거래량이 많은 쪽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구축 중에서도 거래량이 많은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택 시장이 회복될 때 거래가 빠르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 매물이 적체가 되어 있었어도 이제 거래가 되면은 가격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거래량에 좀 집중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 시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하나요?
입지가 일단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다들 보시고 선택을 하실 거예요. 여기가 뭐 서울 안의 도심인지 아니면 신도시인지, 뭐 학교 위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하실 거라서 이제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거래량을 좀 보셔서 좁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매입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이제 언제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활성화의 시기가 언제 올지 굉장히 미지수인 게, 경제적인 전반적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복이 선제적으로 돼야지 또 다시 그런 시장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에는 그 얘기는 매물이 많다는 거고, 매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적체가 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충분히 그 주변의 동일한 그 수준의 이제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도 저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다음에 결정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매입 가격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팔 때도 상대적으로 차익이 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충분히 뭐 발품 파시고 손품 파시고 또 결정을 좀 빠르게 하셔서 그 단지 안에서 저가 매물을 좀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입지적인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입지 안에서도 거래가 좀 많이 되는 아파트일수록 회복하는 시기에 회복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보시고 좀 단지를 좁히셨을 때는 그 안에서 저가 매물을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은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매입 가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오늘 오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된 이후에 주택가격과 거래량을 좀 봤는데 서울 인근 안에서 또 여전히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은 과천이랑 그리고 성동구 그리고 뭐 서초, 강남 그리고 양천구 이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실수요 거래됐을 때 떨어지지 않고 호가로 거래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고, 그 외에는 재지정되지 않았는데 입지가 좋다라고 평가하는 뭐 과천이나 마용성, 뭐 양천구, 목동 쪽 이런 지역들이 그 가격이 좀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은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들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들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이제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이 거의 이제 입지적으로는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어디를 더 좋게 만들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입지가 사실 장기간으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그거 외에는 정부에서 이제 지정을 이제 드물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4기 신도시를 이제 언급을 또 했던데, 3기 신도시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제 신도시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이렇게 후보지가 확정되지 않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카더라로 나오는 몇 개 입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는 이제 굉장히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경기도 이남 쪽의 지역들이 많이 거론이 되곤 하는데, 이제 자산이 조금 시드머니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사실은 가치 상승이 제일 이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도시가 만들어질 지역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신도시 중에서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그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살기는 참 좋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교통적인 서울로의 그 진입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송도라든가 뭐 김포 이런 지역들이 그 안에서만 살면 너무나 좋은데 이제 서울까지 나오려면 너무나 힘든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송도는 여러 번 집값이 급락하고 급등할 때마다 거론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급락이 되게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이제 급락이 됐을 때는 또 언젠가는 오를 만한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좀 계속해서 좀 살펴서 시세를 확인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김포 같은 곳도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가격이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같은 때 그래도 그 안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이제 급락이 심하다고만 해서 거기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안에 거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살기가 되게 좋은 지역인데 여러 가지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뭐 거의 절반 정도로 가격이 지금 시세가 다운되어 있다 하는 곳들은 언제든지 실거주가 만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지역들이 가장 최상위 입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같은 때가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다 살기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또 이제 어디가 오를지 또 어디가 이제 자산 가치가 없어질지에 대한 판단이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사임당 같은 채널들도 굉장히 눈여겨보실 텐데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이제 분들이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의견을 너무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제 도시공학 쪽으로 다시 학교를 온 이유도 이제 이런 부동산 측면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통계적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전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분야 중에서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떨어진다, 확실하게 오른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전반적인 시황과 정책 변화를 늘 이렇게 깨어서 이제 보시되 너무 이제 급하게 움직이시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극단의 생각은 좀 자제하시고 중립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좀 좋은 타이밍을 잡으시기를 이제 권유드리겠습니다.